책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여기는 책수다 라디오입니다. 어서 오세요.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다.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이다.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약간의 성공이며,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 아닌 미지근한 사랑이다. 슬픔은 기쁨을 향해, 불만족은 만족을 향해, 실패는 성공을 향해, 미움은 미움 없는 사랑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지만, 약간의 기쁨, 약간의 만족, 약간의 성공, 약간의 사랑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도 된다 유혹하고, 그것으로 만족해도 된다 말한다. 약간의 것들을 두려워하라. 그것들은 위안이며 핑계다. 약간은 이루었다는 위안, 이쯤에서 쉬어도 된다는 핑계, 또한 진짜 그곳에서 멈추고 마는 한계가 되고 난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혀 이루지 못한 꿈보다 온전히 이루지 못한 꿈들이 더 많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약간의 것들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온전히 웃을 수 있고, 더 힘껏 달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이룰 수 있고, 또 열렬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볼 만한 게 어쩌면 인생인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딸콩맘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가지고 온 책의 일부분 읽어드리면서 시작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글의 제목은 바로 약간은 위험하다. 너무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차라리 실패나 불만족은 성공이나 만족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약간 이룬 성공? 약간 느끼는 만족감이 완벽한 성공, 온전한 만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고 겪어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끝까지 이룬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로 이 약간의 함정을 깨닫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었네요. 어떤 걸 목표로 두고 완벽하게 이루거나 혹은 최고가 되기 위해 미친 듯이 몰입하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정도? 남들이 보기에 그 정도면 인정해 주겠지 하면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멈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생각보다 작은 생일 케이크, 혼자 보내야 하는 불금, 약간만 끌리는 소개팅 상대, 몇 가지 없는 저녁 반찬, 간단하게 지나간 프러포즈,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선물, 기대와는 다른 여행지, 다친 사람 없는 접촉사고, 반쯤 채워진 잔. 행복 리스트에 넣을지 불행 리스트에 넣을지 애매한 것들을 모두 행복 리스트에 넣어볼 것. 의외로 리스트에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더해진 리스트의 개수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보물은 바로 1cm 플러스입니다. 이 책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발간 당시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죠. 저는 오늘 1cm 플러스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책은 1cm, 1cm 플러스, 1cm 아트, 이렇게 세 권의 책이 발간돼서 일명 1cm 시리즈로 유명하답니다. 1cm만 시선을 바꾸어도, 1cm만 가까워져도, 1cm의 꿈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1cm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준다면 우리 삶이 훨씬 재밌고 행복해지고 풍부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김은주님은 카피라이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책 속에 담긴 글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간결하지만 위트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관찰력도 뛰어나시고 그걸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센스도 넘치시고 정말 멋진 재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여유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책 읽는 것 자체가 살짝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냥 가볍게 시간 되실 때 부담 없이 한두 페이지만 열어서 읽어보세요. 그 자체로 여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깨달음도 주는 아주 멋진 책이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을 멈추어라. 대신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얼굴만 아는 직장 동료가 당신에 관해 험담했을지라도 당신을 속속들이 아는 오랜 친구가 지지하고 있다. 누군가 당신을 밀치고 사과 없이 지나갔을지라도 당신을 따뜻하게 당겨 안아주는 가족이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불친절로 응대할지라도 언제나 곁에서 당신의 기분을 배려하는 연인이 있고 경쟁자나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능력을 시기하거나 평가하고 길을 꺾을지라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믿고 사랑해주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는 상처는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 그러니 상처는 깃털처럼 날리고 가슴에 사랑만을 남겨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와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들. 사실 긴 인생에서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주변을 많이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성격의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조금 더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더 깊고 좀 그래요. 하지만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내 편에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스쳐가는 사람들로 받는 상처 따위는 모두 개나 물어가라 하자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지만 어떤 소리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중요하다. 나팔 소리가 장군의 돌격 외침보다 커서는 안 된다. 기침 소리가 피아노 연주 소리보다 커서는 안 된다. 주인공의 대사보다 BGM이 커서는 안 되고, 창밖 소음이 엄마의 자장가 소리보다 커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목소리는 다른 어떤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다. 좌절의 목소리와 희망의 목소리, 끝이라는 목소리와 다시 시작이라는 목소리, 왠지 불안하다라는 목소리와 예감이 좋다라는 목소리, 나는 보잘것없다라는 목소리와 내 안에 나를 믿는다라는 목소리 중 무심코 내가 따르는 이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일까?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목소리가 맞을까? 언제나 내 안에 들리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는 더 작게, 어떤 목소리는 더 크게 볼륨 조절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 목소리들을 잘 듣고 계신가요?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나요?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볼륨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당당히 서게 만드는 목소리의 볼륨을 힘껏 올려주세요. 세상 앞에 나를 높이 세우고 행복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목소리는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저 그것을 가리는 볼륨 조절이 안 돼서 크게 들리는 온갖 소음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랍니다. 조금씩 비가 내린다. 사람들은 우산을 편다. 그러나 모두 같은 순간에 펴지는 않는다. 빗방울이 얼굴에 한두 번 닿기만 해도 우산을 쓰는 사람. 빗방울이 약간 굵어지면 가방 속 우산을 꺼내는 사람. 옷이 조금씩 젖어가는 순간에야 우산을 펼치는 사람. 외부의 자극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도 그와 같다. 같은 자극이어도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일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도 무덤덤한 사람, 약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유독 심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똑같은 주사 바늘에도 아이는 질겁하고 어른은 참는다. 그것은 아이가 엄살을 피우기 때문이 아니라 자극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어른과 아이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 알고 있듯 어떤 면에서는 어른이고 또 아이다. 혹여 아파하는 누군가를 보고 왜 넘살이야? 나 같으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별거 아니니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빗방울이 거세지 않으니 우산을 쓰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그 생각 안에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지 않은 셈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어른인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인 당신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를 안으면서 사는 것이다.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는 것처럼. 같은 상처라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그 상처의 깊이는 다를 수 있는데 가끔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그 정도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아, 내가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었구나.
제대로 그 입장이 되어주지 못했구나. 이 글을 읽고 좀 깨달았어요. 제 딴에는 뭔가 위로해주고 싶어 던진 말이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본인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의 주제넘은 참견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누군가 아파하며 기대온다면 그저 많이 아팠겠구나.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겠어요.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써주는 사람처럼요. 오늘은 1cm 플러스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우리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1cm만큼의 작은 변화로도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책수다 라디오가 행복을 향한 1cm의 작은 변화이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